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민기 선생님께서 준비하셨고요. 발표도 발표고 발표 끝나고 토론을 하도록 하십시다. 네, 임민기 선생님 시작해 주세요.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라지 콜론 폴립에 있어서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에 관한 연구들이고, 첫 번째는 이제 2019년에 발표된 1cm 이상의 폴립에서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에 대한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와 풀드 애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트로덕션으로 간략하게 보자면, 콜로렉탈 캔서는 전 세계에서 이제 세 번째 암 중에 이제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프리커서 리전에서 스텝와이즈한 말리그넌트 디제너레이션으로 인해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 셀사일 세레이티드 레전은 이제 세레이티드 패스웨이에서 프리커서의 가장 중요한 병변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패스웨이가 이제 대장암에 있어서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셀사일 세레이티드 리전은 플랫 엘리베이티드 리전으로서 주로 프록시말 콜론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세레이티드 폴리포시스 신드롬의 일종으로서 병변이 관찰되며, 셀사일 세레이티드 리전에서 이제 포칼 디스플라지아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래피드한 디벨롭먼트로 인해서 인터발 캔서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급 기관에 전원이 요청되는 환자 코호트군에 있어서 라테럴 스프레딩 리전 중에 큰 사이즈가 이제 약 13% 정도가 되고, 이 큰 라지 셀사일 세레이티드 리전 중에 3분의 1이 사이톨로지컬한 디스플라지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 ESG 가이드라인 2017년도 발표에 따르면 슈퍼피셜한 콜로렉탈 네오플라지아는 세사일 또는 페던큘레이티드로 이제 생긴 형태에 따라 크게 나눠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는 2017년도 가이드라인까지는 이제 1cm 미만인 경우에 레커멘드를 하고 있고, 1cm보다 커지거나 혹은 이제 페던큘레이티드 타입인 경우에는 핫스네어 폴리펙토미 등을 이제 컨벤션하게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최근 가이드라인은 큰 세사일 세레이티드 리전에 대해서 핫 EMR을 이제 권고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러한 EMR을 시행하였을 때 포스트 EMR 블리딩, 딥 무랄 인저리 같은 것들의 부작용이 보고가 돼서 이에 대해서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가 이제 안전성과 그리고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었고, 당연하게도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는 전기 소작에 의한 인저리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첫 번째 논문에서 시작을 하면 총 26개의 아티클이 이제 리뷰가 되었고, 그중 8개의 아티클이 인클루전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이후로 최소 10명 이상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들을 모았고, 그리고 이제 1cm 이상 크기의 콜로렉탈 폴립에 대해서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 또는 콜드 스네어 EMR을 시행한 아티클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또한 넌 폴리포이달 리전으로서 페리스타입 2A 또 그리고 2B 또는 세사일 리전으로 시술한 경우만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스터디는 싱글 센터 스터디들이었고, 총 522개의 폴립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 연령은 60세 정도였고, 남성 비율은 55%에 평균 리전의 크기는 17.5mm로 10mm부터 60mm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6개 스터디를 뽑아봤을 때 438개의 용종 중에 132개는 20mm 정도로 2cm 이상 크기의 큰 용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2cm 이상 크기의 용종에 대해서는 서브뮤코자 인젝션을 하고 이후에 콜드 스네어 EMR 테크닉으로 리섹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은 절제한 용종에 대한 캐릭터리스틱스이고, 479개의 용종 중에 192개는 튜뷸러 또는 튜뷸러 빌러스 아데노마로 확인이 되었고, 세사일 세레티드 폴립은
248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종들 중에서 아데노마에서 53개, 그리고 세사일 세리티드 폴립 중에 72개의 용종은 2cm보다 큰 크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이제 이거에 대한 자세한 표는 더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시술에 의한 애드버스 이벤트에 대한 피겨입니다. 그래서 522개의 폴립 중에 5개의 폴립에서만 애드버스 이벤트가 발생하였고, 그래서 약 1.1%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드버스 이벤트는 인트라 프로시듀럴 블리딩이 2개, 포스트 프로시듀럴 블리딩이 하나, 앱도미널 페인이 2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퍼포레이션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피겨 2개는 5개의 스터디 중에서 팔로우한 262개의 폴립에 대한 리커런스에 대한 조사 결과로서 레지듀얼 폴립은 약 4.1%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세사일 세리티드 폴립에 대해서는 1% 정도의 재발률만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커런스와 이제 부작용에 대한 그림인데, 결국 폴립의 사이즈가 클수록 리커런스 레이트가 이제 높은 게 아데노마에서는 확인이 되었고, 세사일 세리티드 아데노마에서는 큰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알려진 1cm 이상의 폴립에 대한 컨벤셔널 EMR의 경우에서도 12%의 재발률과 2cm 이상에서 18%의 재발률이 보였는데, 그와 이제 숫자로 비교했을 때 아주 크게 차이는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콜드 스네어 EMR에 대한 아웃컴이고, 총 313개의 폴립에 대해서 평균 크기는 이제 2cm가 조금 모자란 19.3mm였고, 그중에 그래도 이제 132개 용종은 2cm보다 큰 용종 절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럴 애드버스 이벤트 레이트는 1.3% 정도였고, 인트라 프로시저 블리딩 0.8%로서 확인이 되었고, 레지듀얼 폴립 레이트가 4.7%, 그리고 세사일 세리티드 폴립은 0.9%로 매우 낮은 수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레지듀얼 폴립 레이트에 대해서만 일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절제 성공률이 99.3%로 확인이 되어서 매우 높은 절제 성공률과 부작용이 낮음을 알 수 있었던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서 사실 이전 논문에서 이제 랜더마이즈 컨트롤 스터디나 혹은 이제 핫스네어 EMR과 전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결과가 필요했는데, 이 두 번째 논문이 이제 최근에 발표되었고, 피스미어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와 컨벤셔널 EMR을 비교한 레트로스펙티브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스트레일리안 콜로니 엔도스코피 리섹션 스터디에서 2008년부터 2020년 동안 인롤된 스터디이고, 사실 이 코호트 자체는 프로스펙티브하고 멀티센터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 코호트에서 예전에 컨벤셔널 EMR에 대한 논문이 또 실린 적이 있는 코호트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는 2cm 이상의 큰 세사일 세리티드 리전의 라테럴 스프레딩 리전에 대해서 대상으로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주로 컨벤셔널 EMR을 하였고, 이후로는 이제 피스 및 콜드 스냅 폴리펙토미를 해서 이 양 군간의 결과치를 비교한 것이고, 이제 절제율과 부작용, 그리고 이제 이후 팔로업 했을 때 리커에 대한 조사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은 뭐 올림푸스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이제 MBI와 하이 데피니션 화이트 라이트 엔도스코피를 사용하여 이제 쿠도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핏 패턴을 이제 2로 확인되고, 이제 세레이티드 몰폴로지에 부합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콜드 스네어는 이제 얇은 것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이제 페리페랄 마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3mm 이상 노멀 뮤커자를 포함하여 리섹션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은 인트라 프로시저 애드버스 이벤트로는 인트라 프로시저 블리딩, 그리고 딥 우라 인저리 두 가지였고, 시술 후에는 텔레폰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그리고 포스트 이면 블리딩과 그래서 딜레이드 퍼포레이션에 대해서 팔로우하였습니다. 그래서 팔로우하는 방법은 서베일런스 콜로노스코피를 인덱스 콜로노스코피 이후로 6개월 그리고 18개월째 시행하게 되었고 콜로노스코피에서 또 역시 MBI 등을 이용하여 그 리전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였고 리커런스가 의심될 경우에는 그 해당 병변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하여서 조직학적으로 양성이거나 혹은 회수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리커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였고 스카로만 확인됐을 때는 스카에서 바이옵시를 하여서 조직학적으로 양성일 때는 리커를 했다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웃컴은 테크니컬 석세스, 애드버스 이벤트 리커런스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총 2008년부터 2020년까지 481명의 환자에서 총 569개의 라지 세살 세리티드 리전이 포함이 되었고 이제 우측 상단에 7개는 서브뮤코자 인베이지브 캔서 2개 그리고 기술적으로 EMR 하기가 어려워서 수술로 하게 되어서 연구에서 제외를 하였으며 원래 피스미의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를 계획하고 들어간 12개의 라지 세살 세리티드 폴립에 대해서는 디스플라지아가 의심되거나 슈퍼피셜한 서브뮤코자 인베이시브 캔서가 의심돼서 EMR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1명의 환자에서 156개의 라지 세살 세리티드 폴립을 피스밀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를 시행하였고 그 외에 406개의 라지 세살 세리티드 폴립은 컨벤셔널 EMR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페이션트와 리전 캐릭터리스틱스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평균 연령 자체가 피스밀 콜드스네어 폴리펙토미를 한 분에서 유의하게 좀 낮았고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3.5cm 이상 되는 것을 보면은 EMR을 시행한 분에서 훨씬 병변의 크기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 에이지는 60세 70% 여성이었고 미디안 리전 사이즈는 25mm 그리고 최대 크기는 70mm까지 확인이 되었던 연구였고 리전은 보통 T콜론과 헤파틱 플렉셔 그리고 이제 어센딩 콜론 그리고 시쿰에 주로 많이 포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피스밀 콜드스네어 폴리펙토미는 100% 절제율을 성공적으로 보여줬고 EMR에서는 이제 77개에서 엠블로 리섹션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확인이 되었고 리섹션 타임은 양군 다 이제 10분 가량으로 일단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드버스 이벤트 자체는 피스밀 콜드스네어 폴리펙토미에서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EMR을 시행한 군에 있어서 각각 이제 5%, 1.4%, 뒷무라 인저리도 2.8%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 딜레이드 퍼포레이션도 역시 두 환자에 있어서 발생을 해서 이제 수술을 보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팔로우판 그 그래프 피겨까지 다 포함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120개 이제 120명의 피스밀 콜드스네어 폴리펙토미 환자와 334명의 EMR 하는 환자이고 그 중에 6개월째의 첫 번째 팔로우 콜로노스코피는 96명 그리고 이제 318명을 시행하였고 각각 4.3%, 4.6% 정도의 리커런스를 보이고 있어 통계적 유의함은 없었고 두 번째 서베일런스 콜로노스코피 역시 59명 그리고 283명을 했을 때 2.0%의 리커런스와 1.2%의 리커런스를 각각고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스밀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긴 한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점은 이제 마진을 클리닝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컴플릿 리섹션이라고 보일 때까지 여러 차례 오버랩 하여서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 이제 그런 디펙트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도 딜레이 블리딩의 리스크가 오르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서브뮤코잘 리프팅을 하는 것이 컴플릿 리섹션의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에 있어서도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었고, 당연히 이제 바이어스는 디스플라지아가 보일 경우에는 EMR을 선호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드 스네어 피스 및 EMR에 대한 다른 연구이고, 이건 이제 2cm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 시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네. 네, 그래서 203개의 용종에 대해서 이제 평균 크기는 25mm, 중위가 20mm짜리에 대해서 이제 시행하였고, 25mm보다 큰 경우가 99개, 그리고 40mm보다 큰 거는 19개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플래닉 프랙처를 기준으로 그보다 이제 프록시말 콜론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 92%를 차지한 만큼 확인이 되었고, 이제 이후에 히스톨로지 사항에서는 T셀 세르티드 아데노마가 65%, 튜블러 아데노마, 그리고 튜블러 빌로스 아데노마가 각각 21%, 10% 정도로 확인이 되었고, 사이톨로지 상에서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35%,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약 1.9% 정도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콜로노스코피 팔로업을 6개월, 18개월 때 계획하여서 진행을 하였고, 다행히 이제 피스미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 15개 정도의 병변이 있었는데 이후에 리커런스가 없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베일런스 콜로노스코피를 했을 때 리커런스를 한 경우와 그리고 이제 리커런스 하지 않은 경우를 이제 비교한 테이블이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시쿰에 이제 병변이 있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그리고 또다시 엔도스코피 펠로우가 했을 때, 그리고 뒤에서 이제 아드레날린 그 인젝션을 같이 하지 않았을 때 유의하게 높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 멀티팩터 분석을 했을 때 시쿰에 대해서만 오즈 레이셔 8 정도로 유의한 결과치를 보여줬고, 나머지 두 개는 그렇게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는 186명의 환자 중 10명에서 이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인트라 프로시듀럴 블리딩이 4명의 환자가 있었고, 다행히 클리핑이나 스네어팁 소프트 코아귤레이션으로 금세 다 처치가 가능한 정도였고, 포스트 EMR 블리딩이 7명의 환자가 있어서 24시간 이내 혹은 이제 그 이후에도 발생하였는데, 다행히 이제 옵저베이션만 하고서 경과는 다 좋아져서 특별한 처치 없이 퇴원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폴리펙토미 신드롬, 딥무라 인절이나 퍼포레이션은 이번 연구에서도 없었다고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1cm 이상의 이제 대장 용종에 대해서는 인젝션하고 핫스네어 폴리펙토미를 이제 거의 100%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이제 다만 시쿰이나 프록시마 에이콜론에는 이제 포스트 코아귤레이션 신드롬 가능성도 있고, 또 딜레이드 퍼포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좀 세이프티 면에서 너무 크지 않고 세사일하고 위치가 시컴이라면 조금 피스미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도 안전성 면에서 리커런스 레이트가 높지 않다면 조금 시도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제 임민기 원사님이랑 얘기해서 이런 라지 폴립에 대한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에 대한 결과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 해서 이런 자료들을 잘 발표해 주셨고요. 그래서 아직은 저도 1cm 이상의 용종 EMR을 사용하고 있지만 좀 그런 환자들, 좀 딜레이드 블리딩이나 이런 리스크가 있는 위치에 있으면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최근에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스탠다드하게는 네. 1cm를 기준으로 콜드 스네어, 핫 스네어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신데, 네. 시쿰이나 에이콜론처럼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네. 있다 싶을 때에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 원 피스, 안 되면 멀티플 피스 및 리섹션으로 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 삼성 서울병원은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에서 선생님과 비슷하게 어프로치하고 있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매우 어그레시브하게 접근하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네, 그런 거 제가 학회 안- 같은 데서 보신 게 있는지. 예, 제가 최근에 본 바는 없는데요. 네, 본 바는 없고 저희 병원 이제 하부 교수님도 워낙 EMR에 이제 EMR 하스네어 폴리펙토미를 워낙 기존에 익숙하게 하고들 계셔서 현재는 그냥 스탠다드 보수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민기 네. 선생님은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를 가끔 적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펠로우 기간 초반이기 때문에 진단 내시경에 치중하고 계십니까?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를 한 서너 케이스 정도 해보았습니다. 한 케이스를 했을 때는 in my experience, 두 케이스 했을 때는 in my series, 세 케이스 했을 때는 in my cohort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3개 이상 하는 네, 네. 그래서 인민기 코호트에서는 뭐 특별한 합병증이나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마이너한 우징이 잠시 있다가 음. 호전이 되어서 시술은 잘 끝났던 환자고 이후에 이제 네거티브 리섹션인지 바이옵시를 보았는데 다행히 네, 그렇게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네, 인민기 코호트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저 첫 번째 보여주신 메타아날리시스는 그리고 두 번째도 그렇고 저는 도무지 내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13개의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를 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인 132개가 20mm 이상이었다. 이거는요, 작은 것은 안부는 봉사 내시경이었거나 아니면 1cm를 2cm 이상으로 기술하는 오버 에스티메이션이었지 현실적으로 313개의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 중 132개가 22mm 이상이었다는 것은 어떠한 세팅, 아무리 리포 하스피탈이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세팅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는 유행이고요. 관련된 임프레시브한 논문을 내기 위한 고의적인 혹은 비고의적인 조작 내지는 바이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논문 내지는 메타아날리시스가 발표되고 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사일 세레이티드 리전 중에 WASP 분류 내지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던데 선생님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네, 세사일 세레이티드 리전 중 WASP 분류 또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내시경 소견의 특징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도가 indistinct 하거나 클라우드 라이크하게 몽골하게 보이거나 그 다음에 피트가 좀 늘어난 다크 스팟이 보이거나 이레귤러한 쉐입이 있는 경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세사일 세레이티드 리전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언급이 여러 교수님들이 좀 하고 계셔가지고요. 여러분 WASP 분류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분과 전문의 그 면접 시험 이럴 때 딱 내기 좋은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indistinct border, cloud like structure, dark spot, irregular shape, 그리고 베슬칠이 약간 불규칙하게 늘어난다. 이게 WASP 기준 혹은 분류이므로 이러한 소견이 있으면은 세사일 세레이티드 리전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에서는 다 EMR하고 하스네어로 하고 있습니다. 네. 위에서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를 해본 사람이 있느냐? 제가 여러 명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위는 아무래도 대장보다 블리딩 리스크가 더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를 하신 분은 별로 없고 항상 핫스네어 네. 인젝션을 안 하고 하더라도 핫스네어
폴리펙토미를 하는 게 스탠다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 네. 스네어 팁으로 소프트 소프트 코아귤레이션 블리딩 컨트롤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EMR을 하고 피가 날 때 코아그레스퍼를 이용해서 지혈을 하는 거하고 아니면 스네어 팁을 이용해서 소프트 코아귤레이션 지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는 어떻게 하는, 앞으로는 내가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런 소프트 코아귤레이션으로 지혈이 될 정도면 사실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만약에 진짜 지혈을 할 정도의 베슬이 노출되어 있거나 그런 병변은 확실하게 코아귤레이션 포셉을 이용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스네어 팁 소프트 코아귤레이션으로 지혈을 할 만한 베슬은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틀린 생각이거든요. 그 액티브 블리딩이 우징이라도 있으면 스네어 팁을 이용해서 소프트 코아귤레이션으로라도 지혈을 해서 확실하게 적어도 내가 보는 순간은 블러드 우징이 없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민기 코트에서 블리딩 레이트가 증가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전략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네어 팁 네. 지혈과 좀 귀찮더라도 그 지혈 겸용 겸자를 사용해서 네. 지혈하는 네. 거 보험에서는 가능하니까 실제로 쓸 수는 있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합니다. 저도 좀 EMR하고 좀 굵은 베슬이 노출되었을 때는 이제 코아그레스퍼로 하는 게 좀 확실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작은 마이너 우징이나 스몰 베슬은 또 이제 코아그레스퍼 하는데도 시간이 좀 소요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스네어 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사실은 스네어 팁을 이용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라지 베슬이 이제 노출될 경우에만 또는 액티브 블리딩 하는 경우에만 이제 코아그레스퍼로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네어 팁은 이렇게 잡아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끝으로 살짝 네. 블러드 우징이 있는 것을 살짝 오른쪽 그 버튼을 이용해서 네. 오른쪽 풋패드를 이용해서 지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승원 코어트에서는 그동안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제가 확진자 병동과 뭐 ER 등으로 인해서 저는 아직 플립을 해본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소화기내과 펠로우를 하러 왔는데 코로나 진료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견 코어트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저는 아직 코어트까지는 아니고 한 번 제가 혼자 해봤거든요. In my experience, 네. 제 경험에서는 소프트 코아귤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렉텀 쪽에 이제 폴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마이너한 우징 비기닝이 있어서 그래서 그 소프트 코아귤레이션으로 잘 지혈을 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는데 여러 선생님들 인젝션 하고 나서 커팅을 했는데 블리딩을 해서 지혈을 하고 싶은데 왠지 그 피나는데 아래가 인젝션 쿠션이 좀 너무 없다, 걱정된다 이렇게 싶을 때에는요, 워터 이리게이션을 세게 하면 그 잘린 면 아래쪽으로 물이 좀 더 들어가서 좀 벌어지니까 지혈을 해도 좀 안전하고요. 혹시 영 걱정되면 지혈하기 전에 아직 경험이 짧을 때에는 정식 니들로 인젝션을 그 베슬 아래쪽에 좀 더 해준 다음에 코아귤레이션 하면은 훨씬 안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토론 중에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 선생님 없으십니까? 우리 김지윤 선생님, 지연 선생님, 강정모 선생님, 김영래 선생님, 나지은 선생님, 박연정 선생님, 이수연 선생님 등이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시는데 질문 있으면은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실래요? 네, 없으면 여기까지 토론을 마치고요. 제가 여러분 내년 후배들에게는 말로만 공부시키지 않고 책을 한 권 줘가지고
내시경 기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스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에 대한 자그마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고 작성이 거의 끝나가지고 오늘 오후에는 사진 촬영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그동안 만든 원고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PDF로 보내드릴 테니 시간 날 때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뭐 표현이 틀렸다거나 말이 어색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요한 미스타이핑이 있다거나 하는 걸 발견해 하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것으로 보답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커피 내지는 따고백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일 사이에 PDF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 인민기 코호트를 운영하고 계시는 인민기 선생님의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인사 말씀해 주시고 끝내주시죠.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블리딩 컨트롤에 대해서도 또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콜드 스네어 폴리펙토미도 어느 정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을 잘 선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